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조합 내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각종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타협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6개월간 공사가 멈추면서 사업비가 1조 원이나 늘어난 둔촌주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단지들이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지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공사를 멈춘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곳곳에 유치권 행사와 공사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공사비 상승과 조합장 직무 정지 등과 관련한 내분으로 법원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이 착공 시점인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약 1,800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장에 문을 닫은 겁니다. 공사 재개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현 조합 측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인사가 법원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또 다른 비대위 측 인사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걸면서 공사 재개는 요원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쨌든 일지비가 만기되는 상황인데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총회를 할 예정인 거고 19일 날 할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 측은 공사 재개 시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조합 구성과 밀린 공사비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단은 조합 측의 고급화 요구를 받아들여 3.3제곱미터당 889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조합 측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심해지자 지자체까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계약에서라도 공사비 분쟁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에서 공사비 증액을 다룬 조항이나 문구를 바로잡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건설 공사비 지수 중 하나를 증액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고금리로 주택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세입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 건물은 45,9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43.9% 급증한 수준으로 법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7,01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빌라왕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음에도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일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 협의 매수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리모델링 단지에는 규제를 강화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60단지, 40만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재건축으로 선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 2단지 일부 소유자들은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강변형대 리모델링 조합도 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조합 해산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재건축으로 선회하기 위해선 기존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데 일부 소유주가 이를 거부하면 해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도 이번 정부 발표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는데 필로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단지들이 추가로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 제한 규정을 어겨 사용 허가를 못 받게 되자 입주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포 교촌읍 신곡리에 총 8개 동 399가구 규모로 완공된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한 아파트는
김포공항 인근에 지어져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8개 동 중 7개 동이 기준보다 63에서 69cm가량 높게 시공돼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완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돼야 했지만 현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입주 예정인들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도 해당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고 조합 측은 김포시 측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과 이사계약 위약금 지급 등의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연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이 주를 잇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 자금 조달 창구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에 시동을 걸었지만 건설업계 전반의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까닭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회사채 시장에서는 현대제철, SK브로드밴드, CJ제일제당 등이 수요 예측을 진행해 조단위 자금을 모았으며 네이버,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등도 줄줄이 채권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채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KCC건설의 경우 잠원동 4억을 담보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다 보니 자체 조달해서 한 단계 선회한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사 부실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건설채만 2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점입니다. 회사채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신규 사업장 착공 지연, 미분양 위험의 신용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의 조달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이번 주 역시 매매가는 하락세, 전세가는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8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7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25곳에서 24곳으로 줄어들었고 하락 지역도 145곳에서 141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3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4%로 지난주에 마이너스 0.05%보다 하락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6%, 0.04%의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 세종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가격 조정으로 인해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성동구는 금호, 행당, 응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5%, 마포구는 대흥, 염리, 창전동 위주로 0.04%, 서대문구는 남가좌, 북과자동 대단지 위주로 0.04%, 은평구는 가련, 불광, 신사동 구축단지 중심으로 0.04%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강남 11개 구도 지난주보다 0.04%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가락, 잠실, 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0.13%, 금천구는 독산, 시흥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6%, 서초구는 잠원, 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4%, 구로구는 오류, 개봉동 대단지 중심으로 0.04%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이번 주 0.05% 떨어지면서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부평구는 청천, 삼상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9%, 미추홀구는 상대적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용현, 하익동 위주로 0.07%, 연수구는 동춘, 옥년동 위주로 0.05%, 남동구는 9월, 만수동 위주로 0.04%, 중구는 항동 및 신흥동 일가 구축을 중심으로 0.04%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경기 지역도 지난주와 동일한 0.07%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안, 쌍용동 준신축 중심으로 0.16%, 성남 분당구는 순회, 서현동 구축 중심으로 0.16%, 안양 동안구는 관양, 평촌동 위주로 0.16%, 광명시는 철산, 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0.15%, 부천 오정구는 오정, 여월, 원종동 위주로 0.15%, 부천 원미구는 원미, 상, 약대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4%, 고양 일산 동구는 풍동, 장항동, 백석동 위주로 0.10%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지역별로 하락폭 변화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보다 0.03% 떨어지면서 1월 2주차보다 하락폭을 줄였지만 세종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 상승, 8개 도는 지난주와 동일한 마이너스 0.02%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이번 주 유일하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다르게 전세를 중심으로 한 임대차 시장에서는 특히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1월 3주차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1월 2주차에 기록한 0.03% 상승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와 동일한 0.05%의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보합세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유입과 지역 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 편의성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입니다. 다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소폭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높아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동대문구는 전농, 이문, 답심리동 위주로 0.16%, 노원구는 공릉, 상계동, 소형 평형 위주로 0.13%, 은평구는 응암, 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0.11%, 중랑구는 면목, 신내동 위주로 0.10%, 성동구는 금호, 성수, 행당동 중심으로 0.07%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 11개 구도 강북과 동일하게 전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구로구는 구로, 개봉동, 준신축 위주로 0.16%, 강서구는 마곡, 등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0%, 동작구는 흑석, 사당동 위주로 0.10%, 영등포구는 당산, 대림, 신길동 위주로 0.09%,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위주로 0.08%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청라, 가정동 등 신도시 위주로 0.05%, 연수구는 동춘, 송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3%, 동구는 송현동 위주로 0.01%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구는 중산, 신흥동 위주로 0.19%, 남동구는 간석, 논현동 구축 위주로 0.01%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0.05%에서 0.04%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수원 팔달구는 우만, 화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8%, 고양 덕양구는 화정, 행신동 위주로 0.25%, 고양 일산 서구 주엽, 탄현동 위주로 0.22%, 구리시는 인창, 수택동 준신축 위주로 0.20% 올랐습니다. 반면 성남 분당구는 임해, 야탑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0%, 성남 중원구는 은행, 상대원동 위주로 0.19% 지난주보다 전세가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지방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전주보다 0.01% 떨어졌지만 세종은 0.04%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는 대구의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커졌고 부산은 마이너스 0.04%의 전세 가격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와 동일한 0.04%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충북과 전북이 전주 대비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건설 부동산 업계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거래량은 줄고 매매가도 하락하는 전형적인 조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의 경우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송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부터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서울 강남과 인천 검단, 경기도 부천시와 의정부시 등에서 관심 단지들이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는 이 부천 송내 1-1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23층 12개 동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1단지 일반 분양 물량은 108가구, 2단지는 117가구로 총 일반 분양 물량은 225가구입니다. 전용 면적별로는 1단지와 2단지 모두 49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소형 평수로 구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단지 인근 산업단지, 대학교, 그리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요가 예상됩니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 올해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GTX B 노선 혜택도 기대가 됩니다. 교육시설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500m 내에 소란초, 송내초, 부천 서초가 위치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문화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습니다. 부천시 송내동 일대는 이 단지를 비롯해서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신흥 주거타운 조성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9일 견본주택이 개건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갑니다. 이후 1월 29일 특별공급, 1월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청약, 2월 6일 당첨자 발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입니다. 소형 평수로 구성된 만큼 인근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요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서울 강남권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메이플사이인데요. 서울 강남구 잠원동 60-3번지에 위치합니다. 신반포 4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고 작년 7월 분양했던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에 이어서 올해 들어 투기 과열지구에 첫 분양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울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메이플사이는 인근에 위치한 레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신반포 3대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3제곱미터당 6,7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은 소규모 평형수에서 진행됩니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43제곱미터 A 38가구, 43제곱미터 B 11가구, 49제곱미터 A 53가구, 49제곱미터 B 27가구, 49제곱미터 C 12가구, 49제곱미터 D가 15가구, 59제곱미터 A 2가구, 59제곱미터 B 4가구, 총 162가구입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바로 연결되고요. 7호선 반포역과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가깝습니다. 이 주변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이 있고 사립학교인 개성초등학교도 인접했습니다. 반포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반포학원과 이용도 용이합니다.
이외에 신세계백화점과 뉴코 아울렛 등 백화점,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위치했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6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월 6일 청약 접수, 2월 16일 당첨자 발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워낙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그사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동시에 로또 청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만나봤고요. 네,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이른바 초품화 단지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들어설 예정인 이편한 세상 신곡 시그니처 뷰입니다. DL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장암 생활권 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됩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 면적 52에서 84제곱미터이며 40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의정부 초등학교가 위치했고 신곡중학교도 인접해 있어서 교육 환경이 우수한 편입니다. 또 인근 신곡동과 금호동 학원가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와 인접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2028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 약 20분가량 소요돼서 서울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개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주요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이 대형마트,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청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 중인데요. 이 단지의 경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원 후반대 분양가가 책정돼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에 분양 공고가 났고요. 22일에 특별공급, 23일에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 학부모들은 초품화 단지를 정말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학부모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지는 어딘가요? 네, 마지막으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는 제1풍경채 검단 3차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단지는 공공택지에 지어져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주변 단지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 AB 20-1블록에 들어서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8개 동, 전용 면적 84, 그리고 115제곱미터, 총 610가구로 조성됩니다. 이 단지는 이미 2022년 사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이때 사전 청약분을 제외한 393가구가 본 청약 대상입니다. 전용 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84제곱미터 A가 288가구, 84제곱미터 B 95가구, 84제곱미터 C 38가구, 115제곱미터 A 109가구, 115제곱미터 B 80가구입니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고요. 인근에 갈산천, 문화공원, 만수산, 용해산 등의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가칭 103역이 개통되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 미디어시티 등을 쉽게 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첨제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1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23일 1순위, 23일 2순위, 30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